1과 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열 에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 또는 열 에너지라고 하는데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 자, 이 열 에너지는 항상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만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차고 더운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 온도가 올라간다, 높아진다라는 말은 열 에너지를 받았을 때 온도가 올라가고, 반대로 열 에너지를 잃었을 때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차고 더운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 이 온도를 변하게 해주는 열 에너지. 자, 지금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이렇게 접촉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고온의 물체는 에너지를 잃었고, 잃은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저온의 물체는 열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잃은 열 에너지와 얻은 열 에너지는 항상 같은데, 그 열 에너지의 양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열량은 Cm 델타 T. 자,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변화량이고요. M은 질량을 나타내겠죠. 질량. 그 다음에 요 C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으로 비열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 이 비열은 물질의 특성으로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 에너지의 이동은 항상 온도 차에 의해서만 이동한다라는 말이죠.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열 에너지는 단위를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손바닥을 비빈다 그러면은 손바닥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1이 열로 또는 열이 1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일상에서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1과 열은 같은 물리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용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열 에너지와 1의 양을, 어떠한 둘 사이의 정량적인 관계를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주울인데, 이 주울이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자, 지금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져 있는 원통에 줄을 감았고요. 요 줄의 양쪽에 추를 매달았어요. 자, 잡았던 손잡이를 놓으면 추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낙하를 할 텐데, 낙하를 하면서 요 장치가 이렇게 풀리면서 회전을 하겠죠. 회전할 때 요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이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이 회전을 하면서 이 안에 있었던 물 분자와 마찰을 하게 됩니다.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열에 의해서 온도 변화를 가져올 텐데, 이 온도를 바로 온도계로 측정을 하게 되면 추는 떨어진 높이와 추의 질량만 알면 추의 에너지 감소량을 알 수가 있고, 물의 온도를 측정하면 물이 얻은 열 에너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1의 양과 열 에너지의 양 사이에 W는 JQ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 J 값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J 값을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데, 1의 양은 단위가 주울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열 에너지의 양, 열량은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 단위를 사용하잖아요. 이 둘 사이의 단위가 다르지만 정량적인 관계를 알아낸 실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1칼로리는
4.2줄에 해당하는 것이고 1kcal는 4200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낸 그러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열역학 법칙, 열역학 제1법칙은 역학적 에너지와 열을 포함해서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이 내용이 열역학 제1법칙이거든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학습을 했는데 그때는 공기에 의한 저항 또는 마찰에 의한 열 손실은 무시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손실 에너지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열역학 제1법칙이었고요. 자, 열과 일은 서로 전환이 됩니다. 열 에너지와 일은 같은 물리량이기 때문에 전환이 돼요. 열 에너지가 일로 바뀌는 그러한 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자동차 엔진 또는 증기 기관 같은 거죠. 자, 이번에는 일이 열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요. 손바닥을 마찰하면 손바닥이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나무, 마른 나뭇가지를 마찰해서 열을 얻고 불을 얻는 과정이 바로 일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열 에너지와 일 에너지, 일이 서로 전환이 될 때 일은 열 에너지로 100%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열이 일을 만들 때, 열 에너지에서 일을 얻을 때는 100%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열의 이동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이 이동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 말고도 공기 중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너지만큼 손실을 가져오죠. 자, 이렇게 에너지가 이동할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방향성. 자, 또 어린이가 탄생을 하면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된 다음에 이제 노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망하게 되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자연계의 변화는 이런 방향으로만 가능하지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 그렇게 작은 규모에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려면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에너지 공급 없이는 항상 자연계는 변화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의 변화 방향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이러한 방향으로만 변화가 일어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열역학 제2법칙.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열이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생명체의 변화에도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열역학 제1, 2법칙 살펴봤고요. 열 에너지와 일의 정량적인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